어, 안녕하십니까, 윤선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힙에서 사용하는 아스로스코픽 프랙처 트리트먼트인데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니나 숄더, 또 앵클, 리스트, 또 캘케니우스까지 트라우마톨로지에서 아스로스코피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힙은 이제 마지막 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아스로스코피를 이용해가지고 리덕션하고 인터널 픽세이션 한 것들을 주제로 케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프래그먼트가 포스테리어 힙 디스로케이션 이후에 프래그먼트가 인카서레이션 된 경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적응증이 간편하고 또 효과가 있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33세 환자고 운전자로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 있은 이후에 리덕션을 했는데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컨센트릭하게 리덕션이 되지 않고 또 자세하게 보면 이제 조인트가 벌어져 있고 안쪽에 프래그먼트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또 플로어하고 디스턴스가 증가되어 있고 포스테리어 일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CT 보면 이제 포스테리어 혼과 페모럴 헤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리덕션 되면서 헤드 프래그먼트는 일부는 이제 리덕션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에서도 빅 프래그먼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콥 사진에서 페모럴 헤드와 아스타블럼 사이에 골절 정복을 하면서 끼어 들어간 프래그먼트 때문에 정복이 잘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빼내는 경우가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페모럴 헤드 프래그먼트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드 된 페모럴 헤드 프랙처인데요. 마찬가지로 리덕션 이후에도 디스플레이스 된 페모럴 헤드 프래그먼트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냥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조인트 콩그루언시나 이런 측면에서 또 이 프래그먼트가 나중에 심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안쪽에 프래그먼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스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고 실제 수술 영상에서도 카틀리지가 이렇게 컨투전이 되어 있고 레이브럼도 같이 떨어져 있을 때 치료를 하면서 프래그먼트를 제거하고 또 헤드 프래그먼트에 대해서는 이제 헤마토마를 제거하고 리덕션을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올 아스로스코픽 프랙처 픽세이션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포스트옵에서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스드 프래그먼트가 어느 정도 리덕션이 되어 있고 3주 퍼스트 POV에서도 플렉션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년 팔로우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스 라지 페모럴 헤드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17세고 리덕션 이후에 빅 프래그먼트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 이 경우에는 고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미디얼 포탈로 어프로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CT상에서도 일부 웨이트 베어링 도움을 포함한 프래그먼트가 디스탈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로스코피 상에서 헤마토마를 제거하고 미디얼 쪽에 프록시멀 미디얼 포탈을 이용해서 나이튼 와이어를 집어넣은 다음에 캐뉼라를 어드밴스 시키고 페모럴 헤드를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리미너리로 헤드 프래그먼트를 픽세이션하고 메디얼 포탈 쪽에서 들어온 포탈을 이용해서 드릴로 자리를 만든 다음에 픽세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제 메디얼 포탈 프록시말 쪽에 이쪽에 위치하게 되겠고 또 미드 안테로 포탈과 자주 사용하는 안테로 안테로 포탈이 스카가 보이고 있습니다. 1년 팔로업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포스테리어 월이 심하게 전이가 되진 않았지만 다른 폴리트라우마와 같이 수술하는 경우에 다이내믹 스트레스 테스트 상에서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콥상에서 포스테리어 월이 다소 뒤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안쪽을 같이 확인하면서 포스테리어 월을 워셔를 이용한 캐뉼라 디스크를 이용해서 한 12시 방향까지 익스텐전 되어 있는 프랙처를 컴프레션을 시행하면서 자주 안쪽으로 확인하면서 고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정한 이후에 이제 스테빌리티가 좀 더 향상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포스트업상에서도 더 프랙처 라인이 컴프레션이 되었고 4년 팔로업에서도 힐링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스드 라지 프래그먼트가 있는 경우인데요. 굉장히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모터사이클 트라우마로 오셨는데 라테랄 포지션에서 이제 오픈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스로스코프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리덕션이 되어 있고 1년 팔로업에 유니온 소견 보이고 세컨 룩으로 이제 환자가 금속 제거를 원하셔가지고 세컨 룩을 했을 때 프랙처 라인은 이제 힐링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프랙처 디스로케이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겠는데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이제 병동 관리인이신데요. 축구하다가 페모럴 헤드 프랙처, 포스티리어 프랙처, 또 힙 디스로케이션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CT상에서도 꼭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고요. 실제로 아스로스코프에서 보면 포스티리어 월이 실제로 뒤쪽으로 프랙처 되어 있어가지고 리덕션 이후에도 제 위치를 못 찾고 있는 소견이 보이고 헤마토마를 제거하고 프랙처 베드를 프리퍼레이션 한 이후에 오를 통해서 리덕션을 시행하고 캐듈레이트 스크류를 이용해서 아스트로스코픽 픽세이션을 시행했습니다. 페모럴 헤드에 대해서는 헤드리스 스크류를 이용해서 미트로그레이드로 픽세이션 한 소견입니다. 4년 팔로업에서 다소 OA가 조금 진행을 했지만 일은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리듀서블 프랙처 디스로케이션이 있겠는데요. 상당히 BMI가 높은 분입니다. 또 배가 이렇게 보이시는데 ER에서 리덕션을 시도를 했지만 리덕션이 잘 되지 않고 있고 무리할 경우에는 이제 페모럴 넥 프랙처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수술실에서 트랙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시험상에서 리덕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페모럴 헤드 프래그먼트가 로테이션이 되면서 리덕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를 진입을 시키고 조금만 엑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 다시 또 디스로케이션 되고 이건 이제 헤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스코프 상태에서 헤드 프랙처 프래그먼트를 마이크로 프랙처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리덕션을 유지를 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하나의 캐듈레이트 디스크를 이용해서 픽세이션을 했습니다. 수술 후 4개월째 잘 걷고 계시고 아직은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컴플리케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로스코픽 픽세이션을 시행한 환자였었는데 두 개의 캐듈레이트 스크류가 조금 메카니컬 스트렝스가 좀 약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테럴 포지션에서 트랙션 디바이스 없이 시행했던 환자인데요. 4개월 만에 다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셔서 어쩔 수 없이 아스로플라스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션은 이제 점점 힙 아스로스코피의 인디케이션이 넓어지고 있지만 흔하게는 루즈바디, 또 디스플레이스드 페모럴 헤드 프랙처, 포스티리어 프랙처, 또 같이 동반된 경우, 또 디스로케이션이 리덕션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페이션트 셀렉션이 굉장히 중요한 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는 프랙처 커미션이 심한 경우, 또 카틀리지 마지널 임팍션을 엘리베이션에서 수술해야 될 경우, 컴플라이언스가 좋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스테빌리티가 동반된 경우에는 주의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저연점은 힙스코피 자체도 러닝 커브가 긴 편이고 기구가 이제 나와 있는 기구가 다 짧습니다. 또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 프랙처 서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니컬리 디맨딩하고 또 항상 오픈의 가능성을 준비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겠고 또 초반에 이제 좀 삭감의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계속 인디케이션이 넓어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얼리 아웃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스로스코피뿐만이 아니라 또 포스테리어 쪽 딥 글루티얼 스페이스나 이런 데를 엔도스코픽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항상 오픈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